정도로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어차피 너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예요. 저 박수를 좋아해요. 제가 스튜디오 오니까 약간 돈 벌어서 이사 온 느낌. 그 말씀드릴게. 방금 출연료로 1,000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무급 출연료인데 1,000원 출연료. 또 이거 국세청에서 본 적이 1,000원이잖아. 세금 떼가려고 그러시려나? 그래서 1,000원 이번 촬영은 출연료를 받고 하면 1,000원 더 준비해주세요. 이번 두 번째까지 한 장 더 주셔야 돼요. 자, 주간 트롯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루신문에 연재하는 기사를 가지고 매주 그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번 기사는 굉장히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던 기사였으나 제가 폭발적인 악플로 굉장히 힘들기도 했던 기사이기도 한데 제목은 이제 김호중 라이벌이 임영웅 아닌 박보검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김호중 씨 이야기를 처음 쓴 건 아니고 저희가 추석 때 이제 추석 특집으로 트롯 관련 기사를 쓰면서 그 당시에 이제 KBS에서는 나훈아를 앞세웠고 TV조선은 임영웅을 비롯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트롯 연합군이 나왔는데 시청률에서는 나훈아가 이겼고 그렇지만 양쪽이 이런 시청률 대결하는 사이에 영화라든지 영화 관객 수, 그 다음에 음원 판매 이런 걸로 김호중 씨가 오히려는 실질적인 이득을 올렸다 이런 기사를 쓴 다음에 김호중 팬들께서 이제 저희 기사를 많이 읽어주시고 또 저를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해 주신 댓글도 많고 해서 사실은 김호중 씨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 썼는데 이제 이 기사 때문에 김호중 팬분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셔가지고 진짜 제목은 좋아하셨던 것 같고 들어서 보는데 아마 기사 내용도 후반부 이유는 마음에 드셨을 텐데 초반부에 이제 그러니까 김호중 씨 군입대 앞두고 있었던 논란을 저는 사실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전혀 언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팬들의 지적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싶었던 얘기는 이런 구설수가 있었다였는데 아무래도 팬분들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에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제 김호중 씨를 둘러싼 구설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생략을 하고 그 이유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김호중 씨가 군대 가기 전에 분명한 건 병역이 약점이었다는 부분은 분명해요. 우리가 이제 김호중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아무래도 TV조선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김호중 씨는 4등을 했는데 함께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지고 방송 활동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임영웅 씨나 장민호 씨,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쯤 군대 전역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군대 딱 전역하자마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발목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유력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미스터 트롯 출신 중에서는 김호중 씨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연인이나 마찬가지지만 2년 정도의 이제 공백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활동을 굉장히 한 10년 아니면 5, 6년 정도 굉장히 왕성히 하다가 군대에 가는 경우에도 2년의 공백 동안에 내가 잊혀지면 어떡할까 연예인이라고 군대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공백이 두려운 거였거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으로 굉장히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한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관심이 많아진 거죠. 김호중 근데 군대 언제 가지? 군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군대를 늦게 가는 거,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거는 사실은 김호중 씨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남자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인데 박보검 씨랑 비교가 되는 이유는 비슷한 때 군대 갔기 때문이겠죠. 박보검 씨가 군대 간 건 8월 31일, 김호중 씨는 9월 10일, 거의 한 10일 정도 간격으로 입대를 했는데 요즘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빈 씨예요.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이름은 김삼순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최고의 활약을 받았는데 사실 현빈 씨의 대표작은 시크릿 가든이었죠. 근데 시크릿 가든을 찍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크릿 가든을 찍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차피 찍고 멋있게 갈 거 해병대 지원을 하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하나의 대표작이 될 만한 큰 작품을 찍으면 그 여파가 1, 2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간 2년 동안도 시크릿 가든 하나만으로 많은 분들이 현빈 씨를 잊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드라마가 끝나고 한 굉장히 며칠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CF를 엄청 촬영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연예인이 CF를 찍으면 큰 돈을 받겠죠. 게다가 톱스타였고 톱스타가 최고의 히트작을 찍었기 때문에 CF 가격은 더 올라갔겠죠.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그 CF가 군대 가는 내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고 선을 지나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마치 새로 찍은 것 같지만 사실 군대 가는 다 이미 찍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CF를 통해서 계속 보니까 현빈 씨가 군대 갔다라는 사실을 잊은 팬들도 많을 정도. 물론 열성 팬들은 간 거 알고 올려면 며칠 남았는지 세고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현빈이 군대 갔다는 얘기를 분명히 뉴스로 접했지만 잊고 지내면서 늘 TV에 나오니까 현빈 이러면서 2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저렇게 현빈처럼 군복무를 하면 군백기를 깔끔하게 지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남자 연예인들은 뭘 하냐면 군대 가기 전 작품에 엄청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딱 대대적 작품을 찍었는데 흥행이 잘 안 되면서 군복무를 좀 미루고 한 작품 더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현빈 이후에 잘 된 케이스가 지금 박보검 씨죠. 지금 청춘기록이라는 그 TVN 드라마가 방영하고 거의 종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드라마 화제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1위를 제가 한 2위도 한두 번 한 것 같긴 하지만 꾸준히 1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드라마 출연자 중에서도 그 화제성 조사를 하는데 박보검 씨가 계속 1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박보검 씨는 8월 31일 날 군대를 갔는데 그 다음에 9월 7일부터 방영을 했으니까 군대 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방영을 시작했는데 오히려는 그 군대 안 가고 그 공백기 가질 때보다 지금 공백기가 시작됐는데 더 왕성하게 대중 노출이 되고 있고 뭐 아마도 이분도 좀 CF를 찍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에이스로 바꾸길 잘했대요. 누가? 문제는 뭐냐면 군복무 기간은 2년이고 드라마는 2-3달이면 끝난다는 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복이랑 원더랜드라고 하는 영화 2편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영화 2편이 사실 계획대로라면 지금 정도 한 편이 개봉을 하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밀린 경향이 있지만 그 덕분에 내년이랑 내후년 정도에 이 2편이 연달아 개봉을 하면 사실은 일반 톱스타들이 2년 동안 드라마 한 편, 영화 2편을 찍지 않거든요. 우선 앞으로 남은 영화 2편은 모르겠으나 드라마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박보검 씨는 군백기를 현재까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웠고 앞으로도 깔끔하게 지워질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박보검 씨는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오랜 기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 김호중 씨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9월 10일 날 입대를 했고 그러다 9월 29일 날 이제 그대 고맙소라고 하는 이제 김호중 씨의 생애 첫 팬미팅 무비를 그 개봉을 했는데 그 뭐 10만 명 정도 관객수가 나오면서 10만 명이 뭐냐 싶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인데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0만 명이면 과거로 따지면 100만 명 넘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정규 앨범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군대를 간 다음에 한 보름여 지나가지고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정규 앨범이 굉장히 잘 되면서 그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처음 음반을 발매하고 일주일 사이 판매량인데 그게 50만 장을 넘으면서 소위 이제 하프 밀리언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뭐 영화 개봉, 정규 음반 발매 이런 게 군대 간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이게 꽤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여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만개라고 그 신주 씨랑 함께 부른 그 노래 같은 경우가 그 KBS에서 음원 차트에서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겨눴으니까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하긴 했지만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1위 곡인데 그 곡과 그 세계적인 그 차트 1위를 한 노래와 우리나라 국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거치다가 아쉽게 2위를 했다는 건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김호중이 이제는 뭐 미스터 트롯 출신의 트롯 스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됐다라는 게 차트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두 군대 간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고 문제는 그 다음에 지속성인데 이 부분도 괜찮았던 게 9월 29일부터 그 SBS 플러스에서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라는 프로그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김호중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촬영한 거였는데 이 프로그램 형식은 누군가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음원이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 파트너와 함께 부른 노래가 음원으로 나오고 그 음원이 또 음원 차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싹쓸이나 환보라 정제도 많이 좋아하시면 그 나오는 음원이 음원 차트 1위 올라가듯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음원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이런 전략도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요즘 정치권도 그렇지만 확실한 팬덤이 딱 지켜주면 그 인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라는 팬덤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김호중 씨를 딱 버텨주면서 뭐 이제 뭐 군대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2년의 공백이 거의 쥐어들 만큼 되지 않을까. 뭐 비슷한 시기에 입대했기 때문에 박보검 씨하고 김호중 씨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쯤에 이제 봐야겠죠. 누가 더 공백기를 깔끔히 지웠을까. 근데 뭐 두 분 다 확실하게 그런 걸 지워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도 김호중 씨랑 박보검 씨는 다른 이제 후배 군대 가야 되는 남자 연예인들이 굉장히 또 하나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이런 방식으로 뭐 앨범을 준비하고 영화를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목이 이러네요. 전직 기획사 대표들 거론 연예계도 라인 옵티머스의 휘말리나. 핵심 오비스트를 한 분이 신아무개 씨인데 이분이 사실 몸통은 김봉현 회장이 아니라 이 아무개 회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회장이 권고되면 게이트 수준으로 이 상황이 커질 수도 있다.